44회에 있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24점짜리 문제이고요. 우리 44회 같은 경우는 회사 코드는 3144죠. 네, 주식회사가 뒤에 붙어 있네요. 백세경강 주식회사. 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상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는 문제, 발행하는 문제. 그래서 순서만 기계적으로 가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4점짜리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공급받는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강남건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건강이고요. 자, 그리고 거래 일자는 11월 15일이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시고. 근데 이번에는 품목이 콜라겐 A라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복수거래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죠, 여러분. 자료 설명 봤더니요.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자, 상품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 받았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 분계는 그냥 현금 가시면 되겠네요.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라는 평가 문제 1번.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과 전송을 하시오라는 게 2번. 그리고 전자세금서 발급하실 때 결제 내역과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여러분 결제 내역이요. 우리 세금 계산서 하단에 왜 합계는 얼마, 현금 얼마, 왜 우리 어음 얼마, 외상 얼마 이렇게 써 있는 란이 있죠. 그걸 결제 내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예 거론한 적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 일자는 11월 15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프로그램 조금 늦게 열리는 현상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결을 못한 게 있어서 11월 15일로 들어가시면 되시고 유형은 지금 보시면 공급가액 250만 원에 세액 25만 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10일 과세가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10일 과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품목에는 우리 뭐라고 넣어주시면 된다. 콜라겐 A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콜라겐 A.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복수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타를 냈다 하더라도 감점은 하지는 않습니다. 복수거래만 항상 조심. 자, 수량은 50이고요. 단가는 5만 원입니다. 그럼 공급가액은 250에 25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코드 자리에 가셔서 우리 거래처는 강남건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하러 가는 거니까 절대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공란. 자, 분계는 현금으로 입력합니다. 자, 현금 입력하시면 하단에 입금천표 처리됐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각각 250에 25만 원이 등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어디를 가시자? 이제 두 번째 평가 문제를 하러 가시면 되겠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러 가실 것. 그럼 전체 메뉴 다시 눌러주시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2에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갑니다. 자, 그러면 요 메뉴 들어가셔서 우리가 전표 처리 입력한 거래일자 11월 15일 그 부분을 기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래처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입력한 것밖에 검색이 안 될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럼 11월 15일에 입력된 정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국세청과 처리 상태가 우리 전자발행과 아카데미 전자생계서 하고 끝나면 여기 글씨가 바뀐다고 했죠. 자, 전자발행 가운데를 쿵 눌러주시고 로그인 창에서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화면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세금 계산서를 보여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발행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발행하는 창이 잠깐 반짝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거 끝나면 발행이 끝났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면 발행 대상과 확인 요청이라는 것으로 글씨가 들어와요. 자, 이 상태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빌 36924 메인 화면에 창이 뜰 것이고 거기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셔라. 자,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면 전송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열려지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매출건이니까 매출조회라는 걸 눌러주시면 우리 작성일자 11월 15일 강남건강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오른쪽에 전개가 되고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라인 그대로 두시고 우리 상단에 있는 발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 상태 미전송이 뭐로 바뀔 것이다? 우리 전송이 완료됐다고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전송 성공이라고 글씨가 들어온 거 확인이 되셨죠? 자, 요 글씨 확인되셨으면 우리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글씨가 바뀐다고 했어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조회를 눌러주시면 글씨가 발행 대상이었던 게 전송 성공으로 이렇게 글씨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전자세금란이 공란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상단에 조회라는 걸 누르면 무엇 될 것이다. 전자세금서 발행이 됐어요라는 색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전자발행 글씨가 들어와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된다. 아, 이 회사는 빌 36524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있구나. 프로그램 안에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구나. 우리는 매달 발행한 건수 곱하기 150원 또는 2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겠구나. 이런 의미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점짜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거래이고요. 3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써 있고 이런 매입이면 우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 유형에서 찾아주시면 되시고 전자세금 계산상 글씨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51 과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54 불공 중에 선택하겠죠. 자료 설명에 내려오기 전에 필요한 거에 우리 표시할게요. 회계 처리하는 날짜는 11월 18일이고요. 작성 일자. 우리의 거래처는 사가지고 온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자전자가 거래처가 된다. 자, 자료 설명. 대표이사 최건강 씨, 그쵸? 지금 현재 공급받는 자 백세건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최건강이에요. 자, 최건강 씨의 자택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매입하고요. 다음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여기다 외상미수에다가 77만 원 써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상거래의 관점도 아니죠. 그쵸? 상거래라는 건 상품을 사거나 상품을 팔거나 이런 식의 거래.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거래가 아니니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해서 들어온 요 부분은 외상 미수금에 써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요 부분의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집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근데 공급받는 자가 누구로 되어 있다? 우리 회사예요. 이거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업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지출도 뭐가 된다? 사업 무관 지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고 세금 계산서 받아왔고 그럼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하되 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유형번호는 몇 번으로 가신다? 54 불공.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는 거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는 뭐라고 나와져 있으시냐면 자, 자료를 참고하여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 요건 맞춰서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게 44회잖아요. 44회는 대표이사 집에서 쓰는 거, 가계 지출을 회사 이름으로 받아왔다는 문제점. 그리고 45회에서는 무엇으로 들어와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45회에서는 지금 기부 목적을 사가지고 왔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사업 무관 지출은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가 가장 많기는 해요. 네. 그리고 기부 목적이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자주 내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부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규모가 조금 있고 그런 거 좀 신경 쓰는 회사가 아니면 하면 좋죠. 네, 전 좋은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가 어려운 쪽이라서. 자, 일자난에 가셔서 18일로 좀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실까요, 여러분? 유형은 54 불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공제받지 못할 사유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하는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클릭하시거나 엔터. 자, 품명은 뭐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공기청정기. 자, 그리고 수량과 단가는 생략하고 갈게요. 공급가액의 70만 원과 부가세 7만 원 들어오게끔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민자전자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자, 전자세금은 1번 전자 입력해서 세금계산서 전자라는 거 표시. 분계는 뭐로 가시자? 누가 봐도 호나. 한쪽은 뭐로 가야 될까요? 제가 개정 과목 일단 말씀을 안 드리고 왔거든요. 미지급금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에요. 이 77만 원을 회사가 언젠가는 갚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대표이사인 최건강 씨한테 돈 주세요. 회사의 지출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자, 돈을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금자 붙여주시면 되고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가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신다는 거. 그리고 대표이사 이름인 누구요? 최건강 씨라는 부분을 거래처 코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급금은요. 가지급금은 거래처 코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실 것.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 134번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엔터 하시면 라인을 벗어나 버리죠. 근데 조심할 건 차변에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민자전자가 아니라 최건강 씨라는 거. 그러면 최건이라고 넣어주시면 최건강 씨가 검색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아직 돈은 안 주었으니 253번에 있는 미지급금. 그리고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민자전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엔터를 하시면 우리 누가 자동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 민자전자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최건강, 그리고 우리 대금을 갚아야 되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민자전자. 그래서 조심하실 건 이런 부분은 가지급금 처리한다라는 거 조심하실 거.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한 출제자는 가지급금 처리하라고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요. 이거는 AT든 전산이든 동일합니다. 자, 세 번째 매출 거래라는 거 3점짜리 들어갈게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매출 전표 영수증이 붙어 있네요. 자,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유형은 매출 쪽에서 선택하시고 누가 봐도 카드 영수증이죠. 아, 그러면 부가세가 있으면 카과,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카면 이렇게 가겠죠. 자료 설명 먼저 볼게요. 자, 상품 비타 점프라고 하는 걸 비사업자인 누구에게? 김창길에게 여러분 사람 이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카드 영수증 밑에 봤더니 여러분 서명란에 김창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하고 갔나 봐요. 정자로. 자, 그래서 김창길에게 판매하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였다. 평가 문제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저희한테 필요한 건 김창길 씨가 무슨 카드를 우리한테 제시해서 결제했는지 상단에 봤더니 카드 종류 삼성카드 써 있고요. 자, 거래 일자는 11월 23일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금액은 합계란에 있는 금액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시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표시해 준 거죠. 사실상 현실에서는 아무도 여기 선표시 안 하죠.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얼마인가요? 55만 원에 비타 점포를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카드 거래의 과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11월 23일입니다. 그럼 일자난에 가셔서 23일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 자, 유형에 가셔서 우리 매출에 부가세 10%가 있는 카드 영수증 17 카드 과세.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 팝업창이 뜨면 코드돔 F2번 해서 삼성카드를 선택하시고 엔터. 자, 더 하실 거 없으시니까 우리는 확인이라는 버튼을 클릭 또는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품명에는 여러분 상품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비타 점프라고 쓰셔도 됩니다. 우린 상품이 더 간단하니까 상품이라고 쓸게요. 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공급 대가 합계금액 55만 원을 입력. 그러면 50만 원에 5만 원으로 구분될 거고요. 거래처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김창길 씨 이름 주었죠? 그럼 김창길 씨 이름 넣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네, 넣어주시고 전자세금랑 관계없습니다. 그럼 분계 뭐로 가시면 돼요? 4번 카드죠. 자, 카드를 가시고 여러분 지금 매출 거래였고요.
상품 팔았습니다. 그럼 상거래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카드사인 삼성카드에서 돈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상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변의 계정 과목은 무엇이어야 된다? 외상 매출금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카드라는 유형 선택을 하시고 등장되어 있는 분계를 확인할게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맞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삼성카드 정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 각각 5만 원에 50만 원 기록되어 있고요. 수정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기존 횟수에서는 우리가 매입 입력하는 부분에 상거래가 있었어요. 카드로. 그때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매출 쪽은 세팅값이 제대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정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자, 매출 거래 입력. 자, 여기서도 또 힌트 줬어요, 여러분. 매출이라는 거. 그러면 유형은 매출 쪽에서 선택하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공급자는 백세 건강일 것이고 우리의 거래처는 세로건강 주식회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로건강. 자, 작성일자는 12월 7일이고요. 공급가액 800에 80만 원짜리. 자, 자료 설명을 봤더니 특허권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여러분 특허권을 팔았으니까 특허권은 어느 변에 가서 없어져야 돼요?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요. 차변에는 돈 받은 거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정리한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입니다. 그럼 무형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보았는지 손실을 보았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매각 직전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얼마이다? 800만 원. 여러분 8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팔았어요. 우리는 이익 본 거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을 빼고요. 무언가를 갖고 있는 자산을 무엇하였다라면 처분하였다라면 처분과 관련된 이익 또는 손실은 내가 처분한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처분한 금액에서 누굴 빼주시면 되신다? 우리 장부 금액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빼셔서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우린 무엇으로 보시면 되시고 이익으로 보시면 되시고 이 자리가 음수가 나오면 손실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 받았다? 800이요. 그래서 처분가액은 얼마? 800만 원이고요. 장부가액도 얼마? 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이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네, 없다라는 결론. 자,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돈 받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보셔라?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자리를 보셔라. 그랬더니 어느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다? 현금 자리에 부가가치세 포함 880만 원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럼 돈은 뭐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분계는 뭐로 가시자? 현금 가시면 되겠네요. 또는 혼합 가셔도 되고요. 이 문제는 혼합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저희 날짜 며칠이요? 12월 7일입니다. 그럼 상단에 달을 12월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일자는 7일을 넣어주시고 자, 유형은 저희가 매출거래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그럼 뭐로 간다? 10일 과세. 품명은 뭐라고 쓰시고요. 특허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허권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800만 원에 80. 자,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세로 건강한테 넘겨줬습니다. 전자세금은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제가 1번엔 혼합 가보자고 했어요. 자, 혼합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80만 원, 그리고 우리 대변에 상품 매출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 팔 때 여러분 제가 순서 알려드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혼합 온 거고요. 이번 문제는 혼합하지 않고 누구 썼어도 현금 썼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일부러 혼합을 드렸어요. 자, 대변에 가서 상품 매출을 누구로 바꿔준다? 특허권으로 수정한다. 그래서 내가 처분한 자산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무슨 금액이요? 장부 금액.
자, 누구는 무형자산은 장부금액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유형자산은 뭐로 간다? 취득 원가로 고치라고 했었죠. 자, 저희는 장부금액이 800이니까 수정이 필요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차변에 여러분 우리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생각해요, 간접법으로 생각해요. 직접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형자산 처분했을 때 누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는 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부금액 썼던 거예요, 대변에. 근데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 원가가 장부에 써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가 있고 그리고 장부금액 얼마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 두 개를 같이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 원가를 수정하는 걸 하지만 무형은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차변은 돈 받은 거 씁니다. 현금입니다. 얼마요? 880. 그러면 내용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변과 차변의 차액이 떠요, 안 떠요? 안 뜨잖아요. 그렇게 되지니까 우린 그대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무형 자산을 처분해서 이익도 손실도 본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 자, 매입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형은 매입에서 선택.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붙여 있고요. 하단에 내려와서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회사 로비에 설치할 홈시어터를 구입. 그리고 여러분 홈시어터는 이렇게 비품이란 글씨가 없어도 여러분 누가 봐도 비품이죠. 컴퓨터를 비품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비품인 홈시어터를 구입하고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유형의 카드라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자산의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산코드 100번에 홈시어터 자산명, 내용연수 5년이고요. 경비구분은 800번대 코드이고 상각의 방법은 정률법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가 문제에 갔더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라. 그리고 자산 취득 내역을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해라. 취득하는 분계를 할 때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등록을 같이 하면 누락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네,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배점은 4점이네요, 여러분. 근데 하나는 분계돼야 되고요. 하나는 등록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들어와서 보시면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물품가액은 540이고 그와 관련된 부가세는 54만 원이며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얼마이다? 594만 원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지고 온 날짜는 거래일자가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거래 일시라는 부분에 갔더니 2021년도 12월 10일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또 찾아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법인카드 결제했다고 했는데 카드 이름을 안 줬잖아요. 그럼 분명히 영수증에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주소 아래에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신용카드 승인이란 표시도 들어와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삼성카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카드로 매입공제를 받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공제를 받을 땐 거래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가맹점 이름이 있을 거예요. 주식회사 랜드전자라고 하는 가맹점이 있네요. 요것도 필요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신용카드로 구입한 비품은 회사 로비에 설치해서 회사 홍보 영상을 튼다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를 방문한 사람들의 휴게 용도로 쓴다거나 뭐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회사에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쓰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유형번호 57 카드 과세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받는다는 건 부가세 54만 원은 회계 처리가 됐을 때 무엇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540만 원은 무엇으로? 비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고정자산 등록할 때 취득 원가를 뭐로 갈 거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된다? 우리 540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년도에 샀으니까 신규난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세금 계산서였고요. 공제를 못 받는 자동차였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취득 원가의 금액은 누구를 포함해서 입력한다?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그게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셔라?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에 기재되는 금액. 그게 뭐가 됐다? 취득 원가가 된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되면 유형자산은
취득 원가에 부가가치세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제가 가능하니까 540만 원만 기록하는 거지만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며칠이라고요? 12월 10일. 자, 그러면 상단의 일자만 10일로 바꿔줍니다. 유형은 매입 쪽에 부가세가 있는 신용카드 57 카드과세. 자, 카드 회원명 자리에서 코드 도움 F2번 해주시고요. 우리는 삼성카드를 선택합니다. 방향키 내려오신 게 더 빠르겠네요. 삼성카드 선택하시고 그대로 엔터. 자, 품명 자리 가셔서요. 홈시어터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얼마를 입력한다? 594만 원을 입력. 그러면 공급가액 540과 우리 세액 54만 원 구분될 거고요. 자, 코드 자리에 가셔서 누구 넣어주셔라. 랜드전자에서 사왔죠, 여러분? 랜드전자를 입력합니다. 자, 전자세금 관계없어요. 신용카드니까. 분계는 뭐로 가자? 카드로 가시면 되겠죠? 카드. 자, 그리고 우리 내려오셔서 분기 확인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랜드전자에는 돈을 줬지만 삼성카드에는 아직 돈을 안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비품 처리할 거잖아요, 여러분. 상거래가 아니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그럼 미지급금 올바르게 들어왔고요. 삼성카드 올바르게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상품 계정 과목을 뭐로 바꿔주셔라? 우리 비품으로 바꿔주셔라. 그래서 212번에 있는 비품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540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유의사항은 비품의 구입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하셔라. 그리고 카드사 꼭 들어간 거 확인. 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고정자산 등록에 가겠습니다. 그럼 고정자산 등록은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별도로 빼놔져 있죠. 자, 이 부분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드 번호는 100번에 그리고 자산명 홈시어터 넣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비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F2번 눌러서 코드를 선택해 주시거나 또는 여기다가 212번 입력해서 내려오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세요. 또는 엔터를 치고 그냥 내려오시면 무엇도 가능하다? 한꺼번에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코드란에 가서 100번이라고 입력. 자, 자산은 홈시어터라고 넣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 일자는 우리 회계 처리한 날짜, 거래일시가 며칠이죠, 여러분? 12월 10일. 그러면 2021년 12월 10일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률법이에요. 정액법이에요. 정률법으로 삼각한다고 했어요. 내용연수 5년이고요. 그럼 방법은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고. 자, 오래 샀기 때문에 기초가액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신규 취득 및 증가라고 하는 4번 란에 입력한다. 신규 취득 54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 자, 삼각 방법 정률법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자, 세무사랑은 삼각의 방법을 여기 방법란에서 고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 마우스를 저처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하단에 메시지가 아무것도 선택 메시지가 안 떠요. 자, 그 이유는 스마트 A는 9번 삼각 방법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 자리에 커서가 오면 여기 아래쪽에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 친절하게 여러분 글씨 들어와 있죠. 업무용 수령자는 2016년도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는 정액법의 5년 상각입니다. 이게 강제 조항이 있다라고 저희 본 수업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지키셔야 돼요. 이거 위배하실 수 없어요. 절대로 이제. 그래서 안내 메시지를 아예 이 프로그램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고요. 자, 저희는 내용연수에 내려옵니다.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른 사항 준 거 있어요? 우리 800번대 코드 준 거 있지만 다른 사항은 준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엔터 치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엔터 치셔 쭉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자, 경비 구분 자리 있다 없다? 있다. 몇 번? 800번대 경비. 그러면 요 부분은 지금 회사 로비라고 했는데 본사 로비인가 봐요. 그래서 800번대 코드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무사랑 프로그램이랑 등록하는 거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 하나 다르네요. 방법 선택을 세무사랑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었죠. 근데 스마트 A는 우리 9번 자리에서 한다. 이거 말고는 다른 점이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같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야 4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끝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력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의 입력 문제가 나오면 오타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자, 매입.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이라는 유형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자 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래 일자, 작성 일자는 12월 18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매입이니까 공급 받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자가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공급자를 봤더니 수협중앙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에 내려오세요. 회계팀 직원들에게 지급할 굴비 세트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이다. 여러분 현금 구입했다고 써줬고요. 우리 하단에 결제에 대한 상황 써준 란에 보면 현금이라는 란에 300만 원이 또 기록되어 있네요. 그럼 벌써 여러분 우리 대변에 현금 나갔다는 결론이 끝났죠. 그럼 이제 차변에 누구 쓸 거냐라는 걸 선택하셔야 되죠. 자, 회계팀 직원들한테 지급할 굴비 세트래요. 우리 회사 종업원한테 줄 선물이네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처리한다?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금 현재 회계팀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FAT까지는 모두 다 판관비밖에 안 쓴다. 도매업이기 때문에. 자,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해 주시고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자계산서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날짜는 며칠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12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일자난 18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은 매입의 계산서를 받아왔다. 53 면세. 자, 53 선택해 주시면 되고 품명은 뭐라고 써요, 여러분? 굴비 세트를 샀어요 라고 써주시고요. 자, 소량은 10개이고 단가는 30만 원이고 이거 치는 거 귀찮으시면 패스해도 돼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업무는 대체적으로 매출은 거의 입력을 해요. 상대편한테 보여주는 것 때문에. 매입은 본인들이 품명란은 기재를 합니다. 업무는 자 공급가액 300 나올 거고요. 합계는 우리 그대로 들어오겠죠. 부가세는 공란일 거고. 자, 거래처는 수협중앙회에서 사왔으니까 수협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고 전자니까 전자세금란은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으로 지출했다. 그럼 현금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혼합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차변에 누구 써주시면 된다? 복리후생비. 자, 그러면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써주시고요. 30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되어 있고요. 배점은 4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 내역을 발췌해서 붙여줬고요. 거래일자는 8월 20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내용은 서대문 세무서이고요. 근데 여러분 돈을 지금 찾은 게 아니라 돈을 맡겼다고 했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료 설명,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여러분, 저희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미지급 세금, 환급세액이 나오면 미수금 처리한다. 그 처리를 언제 한다고요? 과세기간 종료에. 자, 그리고 일기 확정이니까 우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부가세 신고를 6월 30일자로 마무리했을 것이고 그리고 신고는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납부가 있었다라면 그때 7월 25일까지 납부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환급이 있었대요. 그러면 환급은 우리 실제 신고 기한 후 30일 이내에 들어온다겠죠. 일반 환급자들은 언제요? 확정 신고 기한 후. 그러니까 8월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 6월 30일자에 미수금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일반 전표 입력이죠. 그럼 전표 입력 및 장부 쪽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6월 30일자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미수금 120번에 서대문 세무서 일기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70만 9천 원 입력된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정리가 끝난 거죠, 여러분. 요 맡기신 금액이라는 건 환급세액 돌려받은 거여서 나는 6월 30일자 미수금 처리했던 거 상계 정리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누구이다? 서대문 세무서 5,900번인가요? 코드요? 네, 5,900번 코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돈이 들어온 날짜는 8월이니까 8월 선택해 주시고 20일. 자, 그리고 구분란에 가셔서 뭐라고 넣으셔라.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그리고 은행의 이름은 신한은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한은행 보통,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70만 9천 원 입력.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우리 차변에 있었던 120번의 미수금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서대문 세무서 5,900번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 우리 대변에 70만 9천 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는 돈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급을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미수금 처리했다가 세무서도 입금되면 이렇게 상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4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